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거지. 이게 뭐야? 냉전이야. 근데 왜 차가운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벽 4시야. 잠이 안 와가지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고 싶어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냉전 체제와 그리고 제3세계의 형성, 이렇게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냉전, 차가운 전쟁이래. 뭐가 차가운 전쟁일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3세계, 그럼 1세계가 있겠고, 2세계가 있겠고, 3세계가 있겠고, 삼국지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우선은 냉전 체제의 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독일을 결국에 이제 무너뜨렸어. 누가? 특히 두 개의 국가가.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 두 개의 국가가 이제 세계의 대장 국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거지. 이게 뭐야? 냉전이야. 근데 왜 차가운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야.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서로 잘 안 싸워. 왜냐면은 자기네들끼리 잃을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쌤은 어릴 때 많이 싸운 걸 보니까 싸움을 잘한 것 같진 않아. 진짜 왜 얘기했지?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실제로 미국이랑 소련이랑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과도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떠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지야. 그랬을 때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소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판이 깔아져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못 사는 지역에서,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지역에서는 소련의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가 먹힙니다. 왜? 배고파.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누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끌려. 야, 배고픈 상황에서 야, 네가 한 만큼 가져가. 자본주의잖아. 네가 한 만큼 가져가. 이러면은 이것보단 사실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럽에서 동유럽 계열로 해가지고 소련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을 빼앗길 것 같아. 당시에 영국 처칠은 철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소련이 유럽을 침공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트루먼 독트린은 더 이상 미국은 소련이랑 안 놀아. 독일 때문에 잠깐 놀았는데 이제 너희랑 안 놀 거야. 냉전의 시작. 자, 그러한 과정에서 유럽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미국이 고민하는 거야. 이 거지 같은 애들 왜 이렇게 소련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거지 같아서. 가난해서 그랬구나.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구나. 그럼 뭐 해줘야 돼? 퍼줄게. 이게 뭐예요? 마셜 플랜이야. 마셜 플랜. 미국의 그 엄청난 경제력으로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라는 거지. 부흥시킨다라는 거. 그랬을 때 소련 또한 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형님, 저희는 뭐 없어요? 얘네는 막 엄청 퍼주는데요? 기다려봐. 근데 소련은 당시에 미국만큼 이런 게 없었어. 사실 국력 비교를 하면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랬을 때 소련은 약간 가난한 친구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덩치 큰 형?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퍼주고 싶긴 하는데 좀 그래, 미국만큼은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코메콘이라고 하는 상호 원조 기구를 만듭니다. 좀 슬퍼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혹은 소련이 이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배고팠을 때 서로 나눠주는 거야. 너 김치가 없니? 내가 김치 줄게. 근데 우리 집은 밥이 없거든? 밥 좀 줄래? 이런 느낌. 코메콘. 그리고 이제 코민포름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 정보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왜 미국은 이거 해주는데 우리 안 해줘요? 해줄게. 서로 도와. 코메콘. 그런 다음에 이 새끼 이거 너무 이거 나대는데 언젠가 한번 지켜봐야겠어? 코민포름.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좀 슬프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두 개의 세력이
두 개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과 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나토를 만들게 되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샤바 조약을 바르샤바 요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1세계, 2세계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는데 형성이 되면서 냉전이 이제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냉전 체제의 심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세 개의 국가를 좀 기억해야 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어디야? 베트남, 요렇게. 플러스 알파로 쿠바까지 껴주자. 자, 독일 같은 경우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독일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어떻게 본인들이 이렇게 할까?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아. 왜냐면은 독일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고, 더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누가 제압했는가? 거기에도 이제 독일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아니, 이 독일이 좀 이게 성장을 시키려면은 마셜 플랜 플러스 좀 화폐적으로, 통화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의 이러한 통화, 서독,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동독이랑 서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미국이. 그랬을 때 서쪽 자체만 이 화폐를 개혁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소련이 반기를 드는 거지. 아니, 왜 니네 마음대로 독일의 화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 사실 소련이 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당시 독일의 수도를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소련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 야, 됐어. 이 화폐가 동독으로 들어오지 않을 보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베를린을 봉쇄를 해버려요. 소련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당시 이제 왜냐면은 베를린이 당시 동독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막히고 철도 막히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비행기로 막 나룹니다. 이 모습이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당시 이 상황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또 이제 이 갈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 그러다가 언제? 1949년에 독일이 분단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까? 우리나라 뭘 봐? 6.25 전쟁 딱 끝났지. 6.25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인데 냉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총뿌리를 들이대는, 누구 때문에? 미국과 소련, 요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그냥 놀아난 거지. 이게 바로 냉전의 심화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베트남, 남베트남 각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좀 섞였습니다. 자, 요거 뭐 나중에 한번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거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독일, 그리고 또 어딥니까? 우리나라, 베트남 요렇게 분단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쿠바를 아까 얘기했는데 쿠바 사건이 조금 참 세계사적으로 중요해요. 엑스맨에서도 이제 배경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원래 이제 미국 아래쪽에 쿠바 같은 경우는 미국 아래에 있었어. 그런데 얘네가 너무 무능한 거야. 그래서 어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여러분 이 티셔츠 많이 봤죠? 그랬을 때 사회주의 빨간 맛으로 바뀌니까 소련이 여기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해. 미국 바로 이 목 앞에. 네. 헤헤, 미사일 기지 설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걸 참냐고. 못 참지. 그래서 어떻게? 야, 스탑.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련이랑 미국이랑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서로 양보하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전쟁하면 다 죽어. 지금도 그렇지만 핵무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쿠바 사태,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절정이면서도 냉전의 완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세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 1세계, 2세계, 방금 배웠잖아. 냉전.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말고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야? 제3세계.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랑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왜 그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가 좀 특히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립국가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그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국가가 됐죠.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아프리카랑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뭐 평화 5원칙, 10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자유주의든 미국, 소련 너희랑 안 놀겠다. 우리끼리 한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61년에 이제 제1차 동맹회의, 비동맹회의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3세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랑 놀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세계 질서에 편승하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어요. 사실 제3세계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전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그러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3세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